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까? 네, 시간이 빨리 가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자, 그러면 18페이지에 고용인 신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용인이 먼저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중개사무소 설치,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조목 순서로서는. 근데 고용인부터 먼저 나왔어. 고용인이란 말은 이제 직원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원이에요. 고용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어떤 유형, 그 다음에 신고 시기, 그리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의 책임,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유형과 신고 시기만 볼 거예요. 신고 시기만 한번 적어볼게요. 네. 고용인을 예전에는 뭐라 불렀냐면 사용인 이래 불렀어요. 고용인을요. 그래서 고용인을 예전에는 이제 사용인 이래 불렀는데, 좀 이제 듣기가 좀 그래서 이걸 고용인으로 바꾼 거예요. 사용인 이거를. 첫 번째가 이 고용인의 유형이에요. 유형. 어떤 종류가 있냐 그 말인데, 첫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거 일단 정의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까 용어 정의에서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렇죠?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뭐 하는 사람이죠?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는 중개보조원입니까? 예, 중개보조원.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하여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을 합쳐서 이제 뭐라 부릅니까? 고용인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고용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이 나야 돼. 두 사람을 가리켜서 고용인을 하니까. 그렇죠? 자, 고용인은 모두 실무교육 대상자이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 맞습니까? 아니죠. 네, 소속은 실무교육 대상자지만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대상자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신고 시기입니까? 자, 신고 시기인데 첫 번째 고용인을 고용을 한 경우예요. 자, 고용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럼 업무 개시 전이 언제입니까? 자, 업무 개시 전은 법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다라고 이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업무 개시 전,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시험 질문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용을 한 경우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렸죠?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네, 업무 개시 전까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된 경우예요? 네, 고용 관계가 종료가 됐다 그 말이죠. 자, 고용 관계 종료가 된 경우 요거는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예, 언제서부터?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언제서부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러니까 10일이니 7일이니 뭐 5일이니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까? 우리 시험 나옵니다. 물어봅니다.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때마다 조금 상기하면서 이렇게 애우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냥 10일 이내 하면 안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신고 시기까지 봤어. 여기까지.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의 책임이라고 있어요.
고용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돼.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할 겁니다. 일단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밑줄을 한번 끊고 한번 올게요. 밑줄 끊고 18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개념 돼 있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고용인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고용인의 어떤 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몇 명 고용해야 된다. 뭐 의무적으로 또 몇 명 고용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고용을 안 하도 됩니다. 자기 혼자 그냥 하면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혼자 하면은 요즘 보통 자기 혼자 많이 하시는데 그죠? 소장님 혼자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충분히 뭐 가능하죠. 자기 혼자서 일이 막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이 만두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개업은 좀 자유로운 어떤 직업이죠. 자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많은 직업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양가로 이번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라고 나와 있는데 신고 시기 요거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쭉 가시면은 고용 있습니다. 고용 동그라미. 고용한 때라고 돼 있어.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요거 밑줄 끄시면 되고 그 밑에 고용관계 종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고용관계 종료 언제까지?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이네. 밑줄 끄시면 돼요. 그 밑에 무슨 책임이 나오죠? 예, 요거는 기본서를 보고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오른쪽에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해가지고 업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제목이 업무 범위 등 돼 있습니다. 업무 범위 등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업무 범위라는 게 있고요. 업무 범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라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지역을 업무 지역적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물 범위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냐 그 말인데 일단 오늘은 업무 범위만 할 거예요. 업무 범위만 단독으로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업무 범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시 등록할 때 법인 같은 경우에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설립해서 그 14조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단독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 31회 때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풀려고 하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처음부터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잘못 입력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 잘 수정되고 했는데 이제 수정이 안 돼요. 이게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걸 이제 언제 느꼈냐면 우리 딸이 이제 2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냥 딸하고 이제 2명이서 5학년하고 지금 5학년하고 7살에 유치원 이제 하면 7살. 3명이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골든벨 이거 우리 골든벨 아시죠? TV에 나오는 골든벨 그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게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기계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전 골든벨 해가지고 그래서 게임을 한 5명이서 참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50문제 냅니다. 그래가지고 각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 5번 참가자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OX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명하는 사람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영어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있냐면 안에 이제 랜덤식으로 돌아가요. 그죠? 안에 문제들이 막 그러면은 이제 매 한 번씩 할 때마다 이제 그전에 했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고 그래요. 그때 그전에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틀려가지고 정답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할 때 똑같은 답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답을. 틀린 답을. 안 바뀌어요, 그게. 분명히 틀렸을 때는 처음에는 이거라고 이제 다음에 나오면 이거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분명히 내가 또 올바른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또. 그만큼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력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입력을. 자, 그 특징은 그 기계에 마지막 골든벨 문제가 50번 문제가 틀렸잖아요. 틀렸으면 답을 안 알려주더라고. 마지막 50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답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입력할 때 제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업무 범위. 자, 업무 범위 한번 적어볼게요. 일판에다가.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틀리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범위 첫 번째, 자, 누군지 대답해 봅니다.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무슨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이죠. 예,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를 부릅니다. 자, 자연인으로서 자격증은 없는데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거 부칙상의 개업이에요. 두 번째, 부칙상 6조 2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를 부릅니다. 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등록을 했다. 뭡니까? 법인인 개업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다 되겠습니까?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대답이 나와야 돼.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업무가 동일하다.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지문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에다가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제한이 없음. 업무 범위에 제한이 없다. 중개업 플러스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다른 법에서 하지 못하게 하면은 못하지만 다른 법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중개업을 한다. 미용실에다가 중개업을 이렇게 같이, 중개사무소를 같이 차릴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항상 미용실을 저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 머리 깎고 두 달에 한 번씩은 파마를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해요. 안 하면 이상해. 아침에 파마를 하면 그 다음에 왁스를 발라 손질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왁스를 안 바르면 이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요. 본 적이 없죠. 같이 사는 사람 외에는 못 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상태로 유지되도록,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면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파마하러 옵니다. 기본 2-3시간이잖아. 파마를 하면. 그죠? 파마 머리 하면서도 막 이렇게 미용실에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머리 깎다가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상 사는 이야기, TV에 나오는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들이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아파트 이제 급한 게 나왔다. 싸게 나온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주 편하게, 그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이제 딱 감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아파트로. 보러 가자면서 막.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갔다가 사든 안 사든 간에 일단 한번 보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이제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이 하나 성사가 되면 이제 어떻게 커트 1년 무료 이런 거 있잖아요. 커트 1년 무료. 파마는 제외. 파마는 비싸니까 커트 1년 무료. 한 건 더 하면 온 가족 무료 이런 거. 이런 그죠? 영업적으로 이제 많이 이벤트를 해서 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중개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야간에 아파트 경비 쓰시는 분들도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중개업 등록해서 낮에는 중개업하고 밤에는 야간 경비 쓰고 잠은 그냥 알아서 자고
경비 있을 때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죠?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하면 돼. 네? 제한 없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만 해가지고 그냥 뭐 잘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혹시나 또 안 되면은,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도배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다른 거 있잖아. 그죠? 다른 업무, 아니면 상담을 또 해준다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면은 굉장히 좀 수입이 더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하여튼 제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부칙이네, 부칙. 부칙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는 못 합니다. 딱 한 가지. 이거는 우리 법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뭘 못하냐면은 경공매 업무를 못합니다. 경매하고 공매 관련 부동산,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공매 업무는 못한다. 변호사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공매 업무는 변호사만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 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부칙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법인인 기업이에요. 법인인 기업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업이 되잖아요. 중개업에다가 플러스 이 6가지 업무가 있어요. 이 6가지 업무. 중개업 플러스 이 6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 6가지 업무가 아까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예요. 그래서 법인이 그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돼요. 이 6가지 업무가 이번 시험에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어김없이. 근데 쉬운 것 같은데 이래저래 문제를 풀다 보면 약간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처음부터 명확하게 암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기본 조문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상업용 건축물, 줄여서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주택이라면 주거용 건축물 말하겠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임대 관리 등 그 부동산의 관리 대행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 관리. 예. 법에 구체적으로 임대 관리라고 적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험 지문에. 할 수 있습니까?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라고만 적어놨어요.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자,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라고만 적어놨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됩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일단은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임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뭐냐면은 관리 대행이에요.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관리 안 됩니다. 관리 대행 들어가야 돼. 관리하는 거랑 관리 대행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 대행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관리 대행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줘야 될 것이 업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업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업무에다가 업을 붙였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에다가 업을 붙였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업 이렇게 적어놨어요. 됩니까?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업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업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쉬운 것 같은데 문제 내면 조금 이제 약간 국어적인 표현인데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담이에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컨설팅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그 대상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부동산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뭡니까? 토지랑 건축물 말합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하죠. 부동산이면 토지하고 건축물이잖아요. 토지하고 건축물, 토지는 그냥 토지밖에 없고 건축물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부동산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임목 거래에 관한 상담 됩니까? 임목. 여기 임목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임목은 부동산입니까? 임목은 중개대상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이용에 관한 상담이 아니잖아.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기 때문에 임목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법인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부동산이 아니잖아, 임목은. 그렇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 정확하게. 입간공은 안 됩니다. 입간공에 대한 이용 거래 개발에 관한 상담 안 됩니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담이 되니까 상담업 하면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용업 이렇게 나왔으면 토지 이용업 토지 여기 있죠. 토지 이용업 이래 나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용업은 안 되고 거래업도 안 되고 개발업도 안 돼.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해주라는 얘기지. 할 수 있냐 없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할 수 있냐 없냐를. 자, 세 번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정보, 경영기법의 제공. 자,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여기서 뭘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바꾸지 뭐.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로 바꾼다고?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나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걸로 바꿉니다. 이 자리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제공.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고? 못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래매. 법에.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대상으로 하랬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일반인 적어놨다.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놨다. 할 수 없어요. 법인은. 명확하게. 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정보 제공하는 거는 법인 말고 이 두 사람은 됩니까? 네. 공인중개사는 개업하고 부칙은 됩니까? 네. 자신 있게. 네. 부칙은 안 된다고? 부칙 되죠? 부칙은 경우에 빼고는 다 된다며. 그리고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은 다 된다며.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다 된다며.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경영정보 제공은 이 두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해든 관계없다니까. 소속을 대상으로 하든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관계없다고. 근데 법인은 반드시 이 자리에 개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법인이 했다. 그럼 위반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적혀 있는 그 단어, 그거 빼고 다른 게 들어가면 그 틀린 거라는 얘기예요. 참 명확하게. 자,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이에요. 관리대행하고 똑같습니다. 분양대행. 분양하면 틀렸습니다. 분양하면 틀렸죠? 분양대행, 분양대행업. 그것도 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됩니까? 네. 주택의 분양대행 됩니까? 아니요. 주택의 분양대행. 아니요. 성분이 있잖아요. 문제에 주택의 분양대행 나왔어. 어제 대구에서 이거 하다가 차 놓칠 뻔했습니다. 기차 놓칠 뻔했어요. 어떻게 집에 못 갈 뻔했어요. 자, 주택의 분양 대행이라 나왔어요. 됩니까? 안 되고. 아, 여기 주택 돼 있네 여기에. 주택의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법인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토지의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거예요.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거예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네. 시험 문제 뭐라 하냐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및 분양 대행 이래 나왔어요. 됩니까? 자, 지문에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지문이긴 한데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및 분양 대행 이래 나왔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실제 나왔던 거예요. 상업용인지 하여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업용 건축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및 분양 대행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및 분양 대행 이건 맞는 겁니까? 그거 맞는 거고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및 분양 대행은 안 되는 거고 이게 국어예요 여러분. 이건 국어 문제인데 문장 자체가 국어 해석인데 상업용 건축물의 이거는 알겠죠? 관리 및 분양 대행이란 말은 이 관리 및 분양의 대행, 그 관리 및 분양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 대행이 국어예요. 관리 따로 분양 대행 이게 아닙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번 시험에요. 조금 이제는 하도 많이 냈으니까 국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여튼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기본 조문은 충분히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 그럼 다섯 번째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음 또 1월달에 또 하고 또 계속 합니다. 이건 1월달 하고 3월달 하고 5월달에 하고 계속 합니다. 해도 계속 모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참 쉬운 것 같은데 자꾸 할 때마다 이건 됐다 했다가 안 됐다 했다가 막 됐다 했다가 안 됐다 했다가 막 그렇더라고 대답이요. 그래서 아주 작은데 시간을 좀 많이 끄는 편이에요. 이쪽에 할 수 없어. 뭐 나오긴 나올 거니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자,
이 법인은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하면 된다, 안 된다? 법인은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소개시켜 주랬잖아.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소개시켜 주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라고요. 자기가 법인이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운영하면 안 돼. 그리고 용역하는 사람을 알선해 주라고. 소개시켜 주라고. 소개시켜 주라고. 시험 지문에 용역의 제공 이래 나왔어요.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의 제공이란 말 나왔어. 됩니까? 딱 처음 들으면 좀 될 것 같아. 용역의 제공. 안 됩니다. 용역 제공이란 말은 용역업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의 제공이란 말은. 용역의 알선이라 나와야 돼요. 알선, 소개, 용역의 소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이거 도배업체하고 이사업체 운영해야 됩니까? 청소업체, 입주 청소, 도배업체, 이사업체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은 되지요? 됩니다. 혼자 중개해주고 가서 입주 청소해주고 가서 도배 발라가지고 막 하루 종일 해주고 이삿짐 다 날라주고 혼자서 막 이사업체 다음날 병원 가고. 또는 안 해요. 또는 나와야지 주택도 그냥 되는데. 질문은 좀 나중에 쉬는 시간 질문은 나중에 하시면 돼요. 일단 넘어갔어요. 시간 오버야 지금. 질문은 나중에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예. 혹시나 이제 그 사이에 또 해결돼서 딱 열리가지고 또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6번 보세요. 6번이 뭐냐면 6번에가 공매,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의 권이 뭐냐면 권리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취가 취득의 알선이고,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자, 이거 시험 지문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어요. 자,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그 유명한 경공매 업무예요. 이거는 붙이기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붙이기 할 수 없는 거죠. 붙이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거는 붙이기 할 수 없어.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붙이기 해도 되는데 6번은 붙이기 할 수 없습니다. 왜? 경공매 업무를 못하게 돼 있잖아. 지금 경공매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6번은 못해요. 시험 지문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경공매 동산이라고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경공매 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법인이 할 수 있습니까? 법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공매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경공매 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뭐 이렇게 나왔어요. 못합니다. 부자를 못 본 거지. 부자를 못 보고 그냥 동산 못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막 내다 보니까 이제 낼 문제가 거의 없어지게 된 건데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일단 경공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자, 요까지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네, 그죠? 법인이 아닌 기업. 자, 법인이 아닌 기업은 누굽니까? 요 두 사람을 말하죠. 법인이 아닌 기업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을 말해요. 자, 법인이 아닌 기업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틀렸죠? 부칙이 경공매를 못하니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법인이 아닌 기업이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시험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운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잘못 생각해 버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9페이지에 다시 한 번 더 업무 지역은 됐고요. 업무 지역이 됐고 업무 범위, 법인의 업무 범위 양가로 2번에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1번 중개업이죠. 2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기본 조문을 충실하게 암기합니다.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다음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해서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입니까? 5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그 다음에 6번에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는 용역의 알상. 7번에 경공매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취득계약선, 입찰신청 또는 매수신청 대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기억하시고 중개사무소 설치까지만 한번 볼게요. 중개사무소 설치까지만 한번 볼게요. 중개사무소 설치. 자, 중개사무소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여기저기에다가 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막 여기저기에 다 설치해버리지.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 설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이라면 어디입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죠. 시군구를 말하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무엇을 두냐면 중개사무소를 2대. 몇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냐? 1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개사무소는 일단 자기 사무소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1개예요. 2개, 3개를 못 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사무소는 무조건 1개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기준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사무소는 1개.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됩니다. 파라솔 같은 거 안 됩니다. 떴다박 같은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둘 수 있냐면 분사무소라는 것을 둘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법인은 분사무소를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법인은 분사무소를 안 둬도 됩니까? 네, 안 둬도 됩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법인이 안 두고 싶으면 안 두면 됩니다.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 말이죠. 그 전에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고 분사무소를 두냐면 등록관청에다 신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을 말합니까? 어디 등록관청을 말하니까 이게 주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법인에. 근데 분사무소를 갖다가 울산 남구죠? 여기 남구죠? 남구에 두고 싶어요. 분사무소를.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소리예요? 울산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근데 주된 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간다고? 해운대구로 가야지. 해운대구청 가야지. 왜? 해운대구청이 주된 사무소가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잖아. 그러면 해운대구청으로 가야지. 해운대구청 가서 울산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두겠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법인이. 되겠습니까? 자, 어디를 제외하냐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이 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다고 했죠. 부산 해운대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운대구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사무소를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할구역 외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한 개소밖에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임시일기 시험 설치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여기에다가 하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인이 아닌 기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기업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이 있어요.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그러면은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을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관할 구역을 제외한 관할 구역별로, 이 말은 시군구별로 그 말입니다. 분사무소를 두 대.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냐? 한 개의 분사무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데,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개밖에 안 되냐? 그 말이 아니고, 같은 관할 구역 안에는 분사무소가 두 개, 세 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해운대구 빼고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하나씩 둘 수 있는 거지 같은 남구에다가 두 개, 세 개를 못 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총 시군구가 100개예요. 100개 시군구가 예를 들어 100개면 몇 개까지 둘 수 있어요. 분사무소를 99개죠. 한 개는 주된 사무소고 나머지는 분사무소 하나씩 둘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일단 요거예요. 관할구역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냐면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사무소에는 누가 있다?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임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우리 중개법인 분사무소 말고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법인 말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특수법인이라 불러요. 농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산림지역 같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말인데 특수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농협 같은 경우에 농협은 중개업을 위주로 하는 법인이 아니죠. 그 뭐 농협 관련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특수법인은 책임자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책임자 규정 배제, 이 말은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책임자가 아무나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가지가 좀 더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그 절차, 첨부 서류가 뭐가 있느냐, 그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소를 업무의 효율적 수행 위해서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하고 거기 19페이지 보시면은 자 사무소 설치 및 이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통 같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아니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사무소를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그 원칙적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기업 동그라미 기업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몇 개?
한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인 1등록입니다. 그래서 1사무소. 이거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천막 이동을 이용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도 주된 사무소는 한 개란 뜻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네,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두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인데 절차는 1월 달에 볼 거예요. 1월 달에 그때 보면 되고 밑에 공동사용, 사무소 공동사용도 1월 달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소 이전. 사무소 여기 이전 있죠? 여기 20페이지. 사무소 이전부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무소 이전은 표를 하나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부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인장 등록, 그다음에 뭐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다음 본격적인 중개 계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이제 일을 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개사무소 관리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장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고용인은 누굴 고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각각 한 문제씩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지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과목이 우리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하게 결석 안 하고 꾸준하게 듣고 해야지 누적이 돼서 이렇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주는 이제 사무소 이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주일을 잘 보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